보자. 혜민아, 잘 들려요? 잘 들리면 답해 주시고, 그거 이제는 잘 나온지 봐줘야겠죠? 한 번씩 봐주세요. 자, 앞서는 pH 조건이 14였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pH를 13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OH-의 농도를 얼마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암산이 될 텐데 0.1몰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농도도요, 엄청난 고농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럼 이런 조건에서도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역시나 경쟁 조건에서 어느 쪽 경로로 생기겠느냐를 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가정은 한 방식으로 해봅시다. 역시나 생성물이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ZnOH4가 이게 주 생성물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0% 얘가 다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 여기서 100% 만들어지면 초기 H 플러스 초기의 ZnE 플러스 농도가 그대로 전부 다 이 착한 물의 농도가 되겠죠. 고체를 집어넣는 거라 농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건 동일해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농도가 0.010몰일 때 마찬가지로 수용액 중에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ZnE 플러스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의 농도가 0.010몰 그대로 넣어주시는데 OH- 농도가 어떻게 바뀌죠? 0.1로 바뀌죠. 요거에 짜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동일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오나 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침전 반응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지금 계산된 농도가 pH 13 조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OH-의 농도는 0.1몰이겠네요. 이 상태에서 뭘 구해보자?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ZnE 플러스 농도를 넣고요. 그 다음 0.1몰을 넣고 제곱하는 거 빠지면 안 되죠. 계산을 해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가 나오겠군요.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조건에서 반응의 자발성 검토를 해볼 텐데 평형상수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온도가 변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 조건에서 구한 반응 지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면 어머나! 이렇게 되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정반응이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평형상수와 관련된 정반응과 역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아까랑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 KSP는 이 용해 과정을 정반응으로 삼고 있는 건데 이 경우 뭐라고? 저기에서 정반응이 불가능하고 역반응이 가능하답니다. 주어져 있는 ZnE 플러스하고 OH- 농도가 이런 조건이라면 이건 불가능하고 이것만 된답니다. 이게 뭐죠?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처음 어떻게 가정을 한 거야? 100% 침전이 아니라 착화물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한 거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가정이 틀렸구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생성되었다, no,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새로 시작되게 되겠습니까? 침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자, 침자잉. 에잇. 자, 네 번째. 실제로는 침전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침전 역시 어떻게 돼요? 침전이 만들어지는 반응도 사실은 평형상수가 큰 반응이에요, 작은 반응이에요? 침전이 만들어지는 것도 엄청 잘 되죠. 평형상수가 지금 그 용해 과정의 KSP가 10의 마이너스 17승이니까 침전이 된다고 했을 때 평형상수는 적어서 역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침전이 어떻게 거의 100% 침전이 완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이 둘은 뭐 어느 쪽으로 뭐 한 30% 가고 70% 그럴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서 이런 착화물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틀렸죠.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침전이 왕창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자, 첫 번째 용액 중에 남아있는 ZnE 플러스 농도를 알고 싶어요. 침전이 왕창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 바로 KSP를 그대로 활용하죠. ZnE 플러스 농도의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제곱.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 이 농도에다가 뭐 0.1몰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넣고 계산을 해주면 ZnE 플러스 농도의 곱하기 0.1몰의 제곱. 그런데 이 평형상수 값이 얼마예요? 바로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인 거죠. 그럼 넣고 계산을 하면 이 경우 뭐 ZnE 플러스 농도 이 녀석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눠주면 되니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몰로 ZnE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일부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 줄게요. 지우고 그러면 이 경우 일부 생성된 ZnOH4의 농도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걸 활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형성상수를 활용해 주면 되죠. 형성상수가 어떻게? 여기 주어진 반응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평형상수 수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ZnOH4 E 마이너스 농도 over ZnE 플러스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4승. 보이시죠?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KF 형성상수가 5 곱하기 10의 14승. 그 다음 ZnE 플러스 농도는 어디 있어요? 요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여기 있죠. 요거의 4제곱.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값이 어느 정도? 막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뭐 이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상태의 모든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 문제 전체를 흐르는 어떤 그 중요한 논리 구조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초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얘가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로? 이리 갈 것이냐, 요리 갈 것이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리 가는 거나 이리 가는 거나 평형상수는 뎁다 큰 건 매한가지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누구가 결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확률적 요소가
1이 가겠느냐 1이 가겠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얘가 1이 가려면 OH-가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얘가 1이 가려면 OH-가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 가느냐 1이 가느냐에 pH가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OH-가 아무래도 더 많아야 이쪽 경로로 갈 거고요. OH-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1이 갈 거라고 이 눈치를 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문제가 두 개잖아요. 하나가 pH 14일 때 하나가 pH가 13일 때. 자,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14, 13을 줬겠어요? 그 둘이 문제풀이가 똑같으면 그렇게 줬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나누어 줬겠어요? 바로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니까 14건 13이건 하여튼 문제를 두 갈래로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염기성이면 100% 이쪽으로 간다. 딱 눈치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덜 염기성이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간다. 라고 딱 눈치 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연습 문제가 한 5,000개쯤 있을 거야 진짜. 억수로 복수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을 뒤져도 관련 연습 문제가 억수로 많으니까 학교 시험에 이건 진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내가 pH가 13이 됐건 아니면 1번처럼 14가 돼서 농도가 1몰이 됐건 버퍼드라고 했죠. 버퍼드. 근데 명확하게는 버퍼는 아니에요. 버퍼는 아닌데 버퍼드. 이게 어떤 차이인 줄 알겠어요? 완충 용액이란 할 수는 없는데 완충 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왜냐? 완충 용액은 우리 산전기에서 배웠다시피 실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완충 용액은 바로 어떤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공존할 때 그게 실효적인 완충 용액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짝산이나 짝염기 그런 게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걸 고체로 때려놓고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약산 따위가 있어도요, 따 H 플러스 떨어져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효적인 완충 용액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1몰이 됐건 0.1몰이 됐건 이거 자체는 엄청난 고농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일부에 ZN2 플러스가 초기 농도가 0.01몰이잖아. 이게 와서 반응을 하건 말건 하면 이놈의 농도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죠. 1몰에서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줄어들어 봤자 얘가 지금 너무 고농도인지라 이것에 대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뭐야? 만분의 1, 10만분의 1 정도만 반응하고 얘는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H- 농도가 너무 고농도라면 그 녀석을 토대로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이 변해봤자 초기 농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충 용액은 아닌데 워낙 고농도인지라 완충 용액처럼 pH가 고정돼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꼭 이 문제처럼 이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용액 전체를 매우 강산이나 매우 강염기로 만들어 줄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연아, 궁금증 해결됐어요? 네. 맨 처음 적폐 식사할 때 네. ZN 플러스 농도가 0.01몰에서 간다 가정하면 네. 그러면 OH-가 0.06몰 농도가 되는데 0.01몰이니까요. 0.01몰이니까 얘가 지금 부피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피가 부피가 뭐라고 할까요?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부피가 100ml 정도라고 하면 100ml면 몰수로 얘가 0.001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ml에 0.001몰이면 예를 들어서 1몰 수용액이라고 하면 이 안에 몇 몰이 있는 거예요? 0.1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둘이가 100% 반응이 돼도
얘는 0.1 빼기 0.000001 곱하기 4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0996 몰이 되겠네요. 반응을 100% 했어도요. 그냥 잘못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그렇게 가정하고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는 약간씩 변하죠. 변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H당 쪽 고농도로 줬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몰수나 농도가 변치 않는다. 알겠죠? 됐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8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18번 문제. 네. 28번 문제 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지울 테니 칠판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연습 문제 18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시작. 지우나잉.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오케이. 자, 해결했습니까? 자, 이 문제도 그 누구하고 누구가 경쟁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바로 침전 형성하고 컴플렉스 형성이 지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AGCL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 중학교 때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침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의 이 평형상수, 이 값은 굉장히 작은 편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용해 도급 상수는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그럼 작은 값이라는 게 은 이온이 염소 이온을 만나면 침전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Ag 플러스가 NH3를 만나면, 자, NH3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바로 리간드. 그러면 리간드와 금속 사이의 베이결합 형성은 또 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억수로 잘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주어져 있는 이 값도 굉장히 커요. 즉 둘이가 만나서 침전이 되는 것도 억수로 잘 되는데 얘가 리간드를 만나서 착화한 물을 만드는 것도 억수로 잘 돼요. 그런데 뭐도 잘 되냐면 얘가 하나 더 받아들여서 2배유가 되는 것도 되게 잘 돼요. 얘도 very large.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AgCl 침전이 있는 곳에 원래는 Ag 플러스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어쨌거나 아주 소량 존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침전이 잘 만들어지고 잘 녹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 암모니아를 와르륵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얘 NH3가 Ag 플러스랑 반응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용액 중에 Ag 플러스의 농도가 아주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AgCl이 또 용해되어 나오고, 그럼 또 암모니아가 들어오면 또 이 변형이 되고 하면서 AgCl이 여기서 아주 큰 용해도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모티브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NaOH의 부피가 하나도 없고 50ml이고 그 다음에 100ml일 때, 그때 그 각각의 상황에서 용액 중에 존재하는 바로 NH3가 두 개가 붙은 2배의 착화한 물의 농도가 뭐 0이다, 뭐 얼마다, 0.07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기 지금 등장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인데, 이때 재밌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B 순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C 순간에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의 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존재하는 자유로운 Ag 플러스의 수용액 중 농도, 그 다음에 요 순간에 Ag 플러스의 자유로운 수용액 중의 농도, 요 둘 사이의 비를 뭐 요런 숫자들로부터 구해보라, 뭐 이런 거네요. 어디냐 했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1. 결국 NH3가 과량 첨가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AgCl 솔리드가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냐면 저 Ag 플러스 그 뭐냐면 이 Cl 마이너스랑 침전을 이룬 상태에서 약 염기성의 저 암모니아수를 막 과량으로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바닥에 녹아있던 저 하얀색의 AgCl 침전이 싸그리 투명하게 녹아져 버리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막 보여주거든요. 그걸 이제 모티브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벌어질 가장 중요한 일은 녹아든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반응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 세 개를 쭈루룩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쟤를 이 세 개를 쭈루룩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에 지금 솔리드로 돼 있는 건 침전으로 남아 있겠지만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돼 있는 애는 항상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침전을 이루게 뭐 잘못 썼구나. Cl- 이렇게 되구나. 그럼 이렇게 AQ라고 표현된 건 뭐예요? 물에 잘 녹아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침전으로 있다가 얘가 막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반응이 진행이 돼서 얘도 싸그레다 녹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의 전체 평형상수는 어떻게 가정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세 반응을 그냥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했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저 세 개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지금 이 평형상수를 다 줬으면 좋겠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면 보통 어떻게 된다? 이 값은 꽤 큰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1, K2가 보통 아주 큰 값들이에요. KSP에 비해서. 얘는 작지만 얘들이 커서 전체적인 평형상수도 상당히 큰 값을 보통 갖는 경우가 흔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AgCl 요 놈의 처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처음 초기 농도가 얼마간 있었겠죠. 농도라기보다는 질량이 얼마나 있었겠죠.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고체 침전은 평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의 초기 농도를 C0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겠네요. 어떻게?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생기겠군요. 그럼 최종 상태에서 얘도 얼마 남아있건 말건 있건 말건 할 거고요. 여기서는 C0 빼기 2X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전체 평형상수가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C0 빼기 2X X의 제곱. 그런데 여기서 얘도 제곱. 자, 이게 제곱인 이유는 개수가 2라서 그렇겠죠. 이게 지금 뭐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평형상수의 곱으로 근사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반응만 100%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 관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사적인 방향으로는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얘를 x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x를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C0 루트 k 오버 1 더하기 2 루트 k.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을 루트로 벗겨내시고요. x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러면 이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주어져 있는 요 놈의 초기 농도가 문제에서 3.0몰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어져 있는 요 초기 농도가 지금 3.0몰인가 보지 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각 두 번째 각 과정에서 초기 농도 구하기. 자, 우선 초기 농도인데 비순간. 자,
B의 초기 순간은 뭐냐면 자 여기 3.0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3.0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게 이제 3.0몰일 거란 말이에요. 누구? NaOH가 아니고 요 암모니아 수용액이.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기존 이 녀석 100ml 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ml에 50이 들어오고 100ml에 100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희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순간엔 3.0몰이었지만 암모니아 수가 BC 순간에 초기 농도가 바뀌겠죠. 그럼 BC 순간의 초기 농도가 어떻게? 초기가 3.0몰인데 B 순간에는 암모니아 수가 50만큼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래 100의 그 AgCl 수용액이 있었으니까 전체 농도는 150ml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어떻게 된다? 1.0몰. 마찬가지로 C 순간에 초기 농도는 3.0몰이 암모니아 수가 100 들어왔는데 전체 부피는 2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1.5몰의 초기 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최종 상태에서 Ag 플러스 요 각각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어디를 지울까?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2옆. 바로 세 번째 Ag 플러스 농도 구하기. 자, Ag 플러스의 농도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평형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Cl-가 그게 결국 뭐죠? 이거네요. 앞서 우리가 방정식 풀었던 요 값이요. 그럼 쟤를 저기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KSP 괄호 열고 1 더하기 2 루트 K 한 다음에 C0 K 이렇게 되겠군요. 맞나요? 그런데 열심히 구한 결과 우리는 뭐? 어차피 이만큼은 다 뭐다? 상수구나. 뭐 온도가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계산한 암모니아의 순간순간의 초기 농도와 최종 상태 Ag 플러스의 농도가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Ag 플러스의 B에서의 농도와 Ag 플러스의 C에서의 농도는 바로 요거 C0 B에서의 농도와 C0 C에서의 농도의 역수에 비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농도를 짱짱 놓고 역수로 놓고 뒤집으면 값이 3대 2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후딱 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그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아리까리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양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요? 저거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쟤를 구하려고 하면 제가 목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시 문제거든요. 입시 문제여가지고 애들 좀 괴롭히려고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전체 반응만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게 이게 금방 판단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평형 상태에서 저 착화한 물의 농도를 다 구하자고 하자면 제가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요것만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소개는 안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198페이지에 198페이지 찾았어요? 198페이지?
연습문제 5. 198페이지 연습문제 5. 찾았나요? 이 198페이지 연습문제 5가 이게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모어 타이트레이션, 모어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옥스토비의 연습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게 연습 문제 6이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6 같은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풀려면 연습 문제 5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5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그 교재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좀 이게 독특한데 뭐 아주 고전적입니다. 화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문제인지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N은 전기화학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전기화학. 그래서 내가 전기화학 문제를 미리 드렸죠. 그래서 그거 전기화 강의를 미리 드렸죠. 그거 충분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화학의 네른스트 방정식 위주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햄.